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리입니다. 오늘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중간에 제일 큰 전쟁인 1916년의 베르댕 전투와 소움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16년 2월달부터 12월달까지 진행된 프랑스 북동부의 베르댕에서 벌어진 베르댕 전투에서는 연합군 축이 프랑스가 승리를 하게 되고 동맹국 축이 독일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독일의 총사령관은 에리히 폰 팔켄하인 장군이고 전쟁 패배로 해서 이분은 해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연합군 축의 총사령관은 조제프 조프로 장군입니다. 조제프 조프로 장군은 1852년부터 1931년까지 79세 사망을 하게 됩니다. 1914년에 62살 때 그 프랑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프랑스군 최고사령관 참모총장이 되면서 원수가 되면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1914년 바로 이제 진행된 마른강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1916년 2년 전쟁 발발 2년 후 1916년에 64살에 베르댕 전투에서도 총지휘를 하게 되고 1916년 또한 7월 달에 솜 전투에서도 64살에 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비슷한 전력이지만은 어떻든 간에 연합군 축인 프랑스가 승리를 할 때에 총사령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랑스는 1915년 9월 달에 쌍파뉴 전투에서 독일한테 패배를 하면서 총공세를 시도를 하지만은 1915년에 총공세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발발 첫 해와 둘째 해 1914년 15년에는 독일이 상당히 전세 우세를 했는데 1916년에는 베르댕 전투와 솜 전투를 통해서 연합군축 프랑스가 승기를 잡아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르댕 전투에서 패배한 그 독일군의 총참모장 팔켄하인 장군이 해임되고 그 다음에 취임한 힌덴부르크 장군 이분이 이제 이 1916년 이때부터 독일군 참모총장을 하면서 총사령관이 되죠. 이 힌덴부르크 장군은 결국에는 전쟁이 끝난 후에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까지 당선이 됩니다. 하지만은 1925년에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인 프리드리히 에베르트가 사망을 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선거에서 부르주아 보수파의 지지로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힌덴부르크입니다. 이 힌덴부르크가 이때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그때가 78살 상당히 나이가 많은 때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을 할 때 1929년에 세계에 대공황이 닥쳐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독일은 더더구나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그 다음에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한 배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1932년에 이 사람이 85살 때 선거를 해서 재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힌덴부르크가 이때의 나치당의 당수인 1932년에 히틀러를 누르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나치당하고 연합정권을 이루게 됩니다. 1933년에 86살에 보수파와 나치의 연립내각이 형성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933년에 86세 상당히 나이 많은 나이에 결국에는 이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수상으로 히틀러를 임명을 하면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아가고 독재를 하고 정권을 잡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힌덴부르크는 결국에는 1933년에 이때 히틀러를 수상으로 임명을 한 후에 1934년에 87살에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16년 7월달부터 11월달까지 프랑스 북부 지역인 솜강에서 벌어진 솜 전투에 대해서 알아볼 것 같으면은 이때는 주로 이제 영국군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프랑스 군보다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영국군이 승리를 하지만은
처음에는 이제 영국이 상당히 어려웠죠. 영국이 이 전쟁 첫날에 5만 8천 명의 영국군이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큰 피해를 처음에 입게 됩니다. 이때 영국 연합군의 총 사령관은 조제프 조프르 프랑스 그 장군이고, 독일은 이제 뭐 힌덴부르크나 이제 그 전에 그 팔켄하인 장군이죠. 이 솜강 북쪽에 30km 지점에서 이 솜 전투가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영국군의 원정군 총사령관은 더글라스 헤이그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 그 영국군 원정군이 솜 전투를 벌린 이유는 베르댕 전투에 있는 독일군을 분산하는 목적입니다. 근데 그 베르댕 전투에 참석한 팔켄하인 독일군参谋총장이 장군이 결국에는 독일군의 베르댕의 독일군을 2개 사단 이상을 솜 전투 쪽에 그 지원해 주면으로 인해서 아무튼 병력 분산에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독일군이 베르댕 전투에서도 패배하고 솜 전투에서도 패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초반에 영국군이 대대적인 포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병이 이제 그다음에 돌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영국이 이제 전 병력의 80%를 차지하는 주력군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 영국이 27개 사단이 동원이 됩니다. 연합군이 이제 총 75만 명이 동원이 되고 15개 사단을 증원을 하면서 이 전투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처음에는 독일군의 철조망이나 벙커를 파괴하는 데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 참여한 병력을 볼 것 같으면은 영국은 참여를 이제 거의 100만 명 이상씩 참여를 했지만은 피해를 본 것이 연합군이 62만 명, 독일군이 55만 명. 그래서 그 피해 본 중에 연합군의 62만 명 중에 프랑스군이 20만 명, 영국군이 40만 명, 이렇게 해서 영국군이 상당히 많이 이 전투에서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피해를 본 60만 명, 50만 명 인원 중에서 전사한 사람이 영국군이 15만 명, 독일군이 16만 명에서 투입된 병력이나 피해는 비슷하지만은 결국에는 영국이 승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918년에 맺은 베르사유 조약을 볼 것 같으면 이제 연합군이 이제 그 동맹국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압박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게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이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하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오스만 제국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해체가 되고 그들의 영토와 인구를 많이 상실하고 쇠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칸반도와 중동 쪽에 많은 독립국들이 탄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해외 식민지를 모두 포기를 하고 알자스 로렌 지방을 프랑스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가 독립을 함으로써 독일의 영토 상실이 되겠습니다. 독일은 이 전쟁 이후에 그 배상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실업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배상금도 많고 경기가 침체가 됨으로써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이제 1933년에 이제 히틀러가 나타나면서 군비를 다시 자기네 이제 군비를 이제 하겠다 이런 하면서 국민들의 인기를 얻어서 나치가 이제 득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베르사유 조약이 이후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합국 측에 참여한 승전국인 일본은 오세아니아 군도의 지배권을 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국제연맹이 탄생이 합니다.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이 제안을 했지만은 미국은 의회의 반대로 인해서 미국은 가입을 못하고 고립된 길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 같으면 이제 슐리펜 계획이 있어요. 슐리펜 계획을 독일의 육군 원수인 슐리펜 장군 알프레드 폰 슐리펜이 만든 그 슐리펜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이 슐리펜 장군은 1988년부터 1913년까지 80세까지 80세에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